거의 모든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지만 수학을 포기하면 그만큼 갈 수 있는 대학의 선택지 또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 말은 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노리고 있다면 수학이 대학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죠. 초중등 잘 버텨오다 고등학생이 돼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싹은 초등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혹시 그 싹을 틔우고 있다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수학 단원, 수포자가 되는 이유와 증상, 또 현실적인 탈출법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언제 수포자가 될까요? 수학이 아주 재밌고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저냥 따라가다가 가로막히는 단원들을 만날 때입니다. 먼저 여러분도 공감하실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제인지 떠오르시나요? 달력 물에 넣지 마, 그래프 찢는 거 아니야. 초등아이들 문제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규칙이나 통계 부분에서 달력이 물에 젖어서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프가 찢어져서 추론해야 한다. 뭐 이런 문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소금물끼리 섞고 물을 더 넣고 전통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문제 유형이죠. 마지막은 둥근 산책로를 가진 공원에서 같은 방향으로 또는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아이들과 관련된 방정식 문제 유형입니다. 초등 고학년 때 등장해서 중학생까지도 아이들을 괴롭혀요. 공감되시죠? 그런데 절대로 그냥 웃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로막히는 수학 단원은 분수입니다. 그런데 초3 분수가 아니고요. 초5 분수예요. 초3 때 분수 개념이 처음 나오고 당연히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이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도 4학년까지는 잘 표시가 나지 않아요. 분모가 같은 분수를 대소 비교하기도 하고 더하고 빼긴 하지만 분모끼리는 왜 더하고 빼는지 알지 못해도 그냥 그렇다니까 답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5가 되면 분모가 다른 분수 간에 더하고 빼고 또 점차 곱하고 나누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요. 분수 단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공약수, 공배수, 통분, 약분 같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들도 녹아 있어요. 이처럼 저학년, 중학년 때는 단순 개념 하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한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여러 개념이 섞여서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때는 그동안 숨어있던 수학 구멍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초등 때는 그래서 여러 개념이 섞인 문장제, 심화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 수준으로만 공부한 아이 중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당연히 저도 초등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초등 때 수학 공부 과정에서 꼭 갖춰야 할 것 중 하나를 수학 효능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만 공부한 아이들이 중등부터 바로 수학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중등부터는 수학을 포기하는 시점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중1 때 아까 말한 소금물, 속력 문제를 만나면 규칙, 문자 활용, 방정식, 문장제 풀이법 등 한두 개의 구멍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해요. 2학년이 되면 어느 단원 하나라고 찝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전부가 그런 식입니다. 수학의 위계성을 갖춘 과목이라 그렇습니다. 이미 배운 내용 중 구멍이 있으면 그 윗단계 문제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중등 때 함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줄 모른다면 또 도형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고등 수학이 아주 어렵습니다. 미적분 기하 과목으로 가면 답도 없어요. 물론 미적분을 만나기 전에 중등 때 어렵게 버텨오던 대수 파트에서 고1 때 인수분해를 만나면 이미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꼭 챙기고 와야 할 기초 개념들을 이해, 적용, 활용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왜 수포자가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저 어려운 단원들을 잘 넘기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수준 이상의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초등식이 적절한 심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권장해요.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문제집을 울면서 푸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라면서 만약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아이에게 수포자가 되라고 부추기고 계신 거예요. 심화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초등 졸업 전까지 목표로 하는 심화 수준, 예를 들어 최상위 수학이다 뭐 이렇게 문제집으로 어떤 기준을 삼으셨다면 지금은 그걸 가기 위해 한 단계씩 도약할 때예요. 우리 아이 수준의 적절한 문제집은 70%의 정답률을 보이는 겁니다. 70%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수학적 효능감, 성취감을
수학을 다지는 용도고요. 30%가 새롭게 도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분량인 겁니다. 그 30%가 쌓이면 심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풀립니다. 많이 틀리면 그만큼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이 수학 효능감은 바닥치고요. 지금 꾸역꾸역이라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이 맘속엔 수학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지고 머지않아 다 잊어버릴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성급함을 부른 무분별한 선행입니다. 선행은 해야 할 아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 수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만두어야 할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은 현행 심화가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가야 더 빨리 가기도 합니다. 선행은 필요하지만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한다 해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지금 이걸 안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선행, 그 행동이 아이를 수포자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포자 아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안 하던 문제 탓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매사에 궁금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해가 안 가면 시작도 안 하는 아이들이요. 그런 애들 말고 본인이 잘하는 거 할 때는 별말 없다가 자꾸 문제 탓을 하고 이유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걸 징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게 시그널이에요. 아, 어렵구나. 아,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문제나 풀어. 하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수포자 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수학 공부하기 싫어하고 과제 안 하고 성적 떨어지는 악순환 사이클을 타게 될 거예요. 수포자, 듣기만 해도 무서운 말입니다. 되고 싶어 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지만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굴레죠.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수포자가 되지 않도록 앞서서 수포자가 되는 이유를 거꾸로 하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이미 수포자가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수학 공부 결과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하지 마세요. 실망한 눈빛, 꾸지람, 과한 리액션을 더한 칭찬, 그 무엇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수준보다 최대한 낮춰서 아이가 스스로 어라? 왜 풀리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별거 아닌 문제를 풀어내곤 으쓱하면서 자아도취를 해도 그냥 두세요. 제3자의 입장에서 오! 축하해! 정도? 아이들도 수학 잘하고 싶어해요. 수학 망하면 공부 망하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보다 더 초조한 건 그 아이들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돼요. 부모의 과한 관여가 수포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지금 하고 있는 문제집 다 올스탑. 일단 교과서에 있는 문제, 익힘책에 있는 문제를 완벽히 풀고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지만 반복시키세요. 애매한 난이도 문제집 푸느니 교과서 완벽하게 하고 안정적인 70점대를 맞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차 아주 조금씩 단계를 높이는 거예요. 이건 초등뿐 아니라 중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A 90점 1등급만 목표로 하면 70점이 하찮게 보이지만 특히 내신 시험은 교과서 수준만 완벽하게 해도 70점을 맞도록 시험이 구성됩니다. 교과서도 못 푸는 애들이 고등 때 수두룩해요. 초등어머님들 정말요? 하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수학이 어렵다. 그럼 올스탑, 교과서만 판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행 당장 그만두세요. 현행하기도 벅찬 아이에게 미래를 위한 선행이라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재가 망하면 미래도 잿빛이에요. 영 불안하시다면 용어, 그리고 연산 선행만 시키시기 바래요. 계산도 못하고 아예 알아듣지 못하면 학교 수업, 학원 수업도 무의미하니까 딱 그것만 챙기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절대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특수한 상황, 아이의 성향 및 수준에 따라서 세부적인 솔루션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수포자 대비법, 탈출법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 수학이 많이 흔들린다,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